자, 이제 이번 챕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간의 동기화 문제인데, 이제 프로세스들이 완전히 독립되지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뭔가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이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운영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뮤텍스라든지 세마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의 큰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의 동기화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CPU가 한개의 칩 속에 멀티코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코어에서 동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한 공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동기화 문제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커널 내에서도 그 커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한 카피를 각각의 그 코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커널 내에서 동기화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널 내에서 쓰는 것들은 뭐 간단하게는 인프로트 동기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이제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유된 변수들 또는 공유된 자원들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중첩돼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공유 변수를 수정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공유 변수 하나가 있으면 그 공유 변수가 수정되거나 입기를 하는 모든 프로그램 코드들이 다 그 공유 변수와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인 거죠. 크리티컬 섹션은 공유 변수가 크리티컬 섹션이 아니고 그것을 수정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 변수를 수정하는 프로그램 코드, 그게 이제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티컬 섹션 간에는 상호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뮤추얼 디스클로저나 공락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마포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도 이제 그런 정도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자체의 어떤 점수 값을 상태 값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웨이트 할 때마다 하나씩 뿌리고 그것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대신에 0으로 떨어지게 되면 기다리게 반대로 시간을 쪽에서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값을 증가시키면서 기다리는 웨이트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를 띄워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제 영역으로 사용해 본 것들이 이건 뭐 유한보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리더스 라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세마포나 뮤텍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겁니다. 동기화를 위한 하나의 미그램으로서 실제 이제 실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동기화 문제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 부분들이 이제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금방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기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독특한 상황에 왔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레이스 컨디션에 해가지고. 그래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으면 특정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스 라이트 플락 자체는 이제 아예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함수들을 이용을 하면 될 테고 실제 운영체의 커널 내에서 보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커널 자체가 메모리에 있는데 이것을 각각의 CPU 코어들이 동시에 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커널 내에서도 이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 샘플링을 직접 만듭니다. 이 실제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리드 락, 라이트 락, 그 다음에 리드 언락, 라이트 언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명령어 한 7, 8개 정도 읽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잘 뜯어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테크닉을 아주 교묘한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참고로만 그냥 뭐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커널 내에서는 이제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렇게 오버헤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 가능한 한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이제 운영 체제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까? 그다음 그 기능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이제 여태까지 했던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어느 차원에서 이걸 좀 제공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기화 문제가 필요하면 뭐 뮤텍스를 쓰든 세마포를 쓰든 뭘 사용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표현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오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뮤텍스를 락을 했는데 은락을 하나 뭐 빼먹었다든지 또는 은락을 하는데 뭐 다른 뮤텍스를 은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의 약간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상에다가 언어 상에다가 아예 동기화를 위한 필요한 기능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동기화 처리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기능이 과연 뭘까?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초상에 나온 것이 깃불 리전인데 이건 그냥 뭐 지금은 실상 안 쓰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실제로 쓰이는 게 바로 모니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바 랭귀지에 이런 모니터 기능이 있습니다. 자바 랭귀지에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CPU가 실행해야 될 내용을 언어로 하고 그거를 컴파일러에 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CPU가 실행하는 속도로 기계적 속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는 보면 그냥 CPU가 무슨 일을 할까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CPU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바에서도 보면 동시에 실행되는 기능이 있죠. 뭐가 있죠? 스레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말하는 동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의 동시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겹쳐서 실행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병행해서 실행한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컨트롤 듣고 얘가 병행을 해서 정말로 CPU가 서로 다른 시스템 실행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각 시스템 실행이 될 수 되고 CPU가 한 개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중첩이 돼서 이렇게 병행될 수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뭐 한 개의 CPU 실행하면 어쨌든 간에 서로 중첩이 돼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기능이 자바 랭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게 있죠. 어느 차원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러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된다고 보면 역시 동기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자바 프로그램 내에 전역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스레드들이 실행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전역 변수가 바로 스레드들 간의 공유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전역 변수를 수정을 하고 다른 스레드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또 동기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싱크로나이저는 스레드를 쓰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쓰게 되면 이제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현대 생각은 바로 싱크로나이저인데 우선 이거 뭐 자바 랭귀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뱅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이제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뭐 이런 ATM 현금 인출기 기계에서 뭐 여기도 출금을 하고 저기도 출금을 하고 또는 입금도 하고 이렇게 막 한다고 보면 하나의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 여기저기서 막그 인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병행해서 생길 수 있겠다. 그걸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뱅크 계좌에 예를 들면 뭐 1000개의 계좌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각각이 현재 있는 값이 있으면 그 값만큼이 이제 잔고다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개화 문제를 일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트랜스퍼라고 메소드를 사용할 텐데 결국은 어떤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얼마를 이제 이체를 할 겁니다. 이체를 하는데 입력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출력할 때는 잔고보다 더 많이 떼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잔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자 하는데 그래서 뱅크라고 클래스 내에 이 클래스 내에 파일리스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수형 배열이 중개단을 갖고 있고 그 속에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뱅크라고 하는 이 클래스 형태의 객체 내에 있는 어카운트 거의 임의의 어카운트에서 비밀의 다른 어카운트로 값을 옮기는 작업일 텐데 결국은 출금 계좌에서는 그 값만큼 빼주면 되고 출금 계좌에서는 그 값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얘기는 간단한 거죠. 그래서 프람이라고 하는 계좌로부터 어마운트라고 하는 양만큼을 빼고 수라고 하는 계좌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실제 하는 이것도 이거죠. 프람이라고 하는 어카운트 값에다가 어마운트만큼을 빼주고요. 수라고 하는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어마운트만큼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하는 일이 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출금 계좌에서 그 문제 양이 그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작으면 이제 아예 출금을 못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했다는지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출금 계좌에서 양이 모자라면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충당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한 금액이 있다고 확인된 거죠. 그러면 이제 뽑아내서 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바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노티파이드 들어가는 기능인데 어느 한 계좌에 지금 모자라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이 계좌로, 이 프람 계좌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입금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기능에서는 모자라지만 지금 계좌인데 또 다른 스레드에서는 이 여기 있다는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젠가 만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수 계좌에다가 값을 넣고 난 뒤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떼어달라고 노티파이를 합니다. 이것도 자바에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가 띄워주는 것이 QA. 요것들을 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퍼가 있는데 싱크로나이즈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 자체가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이다 이런 얘기죠.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통째로 크리티컬 섹션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막 호출을 하더라도 어느 한 그 스레드가 이 트랜스퍼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면 다른 스레드는 트랜스퍼를 실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행하고 있던 스레드가 트랜스퍼를 완료를 하고 빠져나가면 그때서 다른 스레드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건 이제 이 자바 언어의 컴파일러가 운영 체계나 어쨌든 자바에서 갖고 있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게 맞도록 적절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지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알아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면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실행하는 한 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기계어 코드로 바꾸고 뭐 함수나 메소드를 확출하는 걸 적절하게 어셈블리로 바꾸고 기계어 코드 바꾸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공기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단순히
CPU의 명령을 갖고 있는 사원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앞에다가 뮤텍스 하나 끼워서 뮤텍스 락을 해주고 그다가 뮤텍스 응답을 해주고 하는 작업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셀프라고 하는 이 메소드 수출하는 앞쪽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뮤텍스 하나 정의를 해서 뮤텍스 락을 하고 끝난 다음에 뮤텍스 응답을 하고 이렇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바꾸겠다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그냥 이건 동기화를 시키는 거야라고만 표시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화 문제를 컴파일러의 역할로 바꾸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하면 이제 그것이 프로그램 작성이 편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자바에서 말하는 싱크로나이즈에 대한 기능이 되고 이것은 이제 이런 메소드 다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메소드 속에 어떤 일부 이런 코드적인 일부분을 블록을 묶어가지고 앞에다 싱크로나이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따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바 언어의 특징이고요.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이제 자바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다른 데서 이미 이제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약간 크리티컬 리전은 소리를 다른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브리츠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모니터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있으면 그 속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다. 원래 이제 그 자바가 나오기 전에 그다음 처음 얘기할 때는 이것을 프로시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프로시저, 펑션, 메소드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상당히 이제 유사한 개념인데 어쨌든 그래서 객체가 있으면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프로시저가 있다. 아까 자바 같으면 자바 속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객체 속에 있는 프로시저들은 어느 한 객체 속에 있는 프로시저들은 서로 중첩이 절대 안 된다. 즉, 그 객체 자체가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에 따른 공유 변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 속에 있는 어떤 특정 프로시저를 실행하고 있다면 어떤 스레드나 어떤 프로세서가 또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서는 적어도 그 객체에 있는 프로시저는 실행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자바에서 말하던 하나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모니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그것을 이제 약간씩 바꿔가지고 자바에서 지금 쓰고 있고 그 전에 자바가 나오기 전에 뭐 컴퓨터 파스칼이라든지 모듈라스라든지 이런 랭귀지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객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스레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다 또는 모니터 컨셉을 갖고 이제 사용하면 되겠고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프로시저를 또는 자바에서 말했던 싱크로나이즈 메소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뭔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일단은 실패로 리턴을 하고 다시 트라이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럼 계속 반복을 계속 트라이를 하려고 하면 쓸데없이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건데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실행을 계속 하도록 하자. 이런 기능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자바에서 본 것처럼 메소드, 싱크로나이즈 메소드 속에서도 다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건이 만족되면 통과를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 웨이터 파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컨디션 베리어블입니다. 원래 모니터에서 말했던 컨디션 베리어블이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 원래는 컨디션 베리어블을 여러 개를 선언해놓고 컨디션 베리어블들을 이제 그 모니터 속에 있는 프로시저들에서 이유로 선택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컨디션 베리어블에서는 그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웨이트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이제 웨이트 시그널이라고 해서 세마포에서 말했던 웨이트 시그널하고 이름이 사실은 일치를 해서 약간의 이제 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세마포에서 말하는 웨이트 시그널하고 컨디션 베리어블에서 말하는 웨이트 시그널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즉
세마포에서는 값이 어떤 정수 값이 세마포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0으로 들어질 때까지 계속 1만큼 줄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겠죠. 그 시그널은 다시 그 값을 하나 생각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웨이트는 그냥 웨이트입니다. 무조건 웨이트예요. 시그널은 그냥 웨이트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만약에 웨이트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컨디션 베리어블은 어떤 상태라는 정수값이 있는 게 아니고 웨이트 포스라는 그 순간 그냥 웨이트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을 해야지만 깨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유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거 보면 이제 자바에서 웨이트와 노티파이, 시그널 대신 자바는 노티파이라고 하죠. 뭐 뭔가를 알려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모니터에서는 보면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을 X, Y, Z 여러 개를 선언해놓고 그 중에 필요한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웨이트 시그널을 따로따로 쓰시는데 자바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컨디션 베리어블은 한 개만 한다. 좀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컨디션 베리어블은 하나밖에 없다 하면 하나밖에 없으면 이름이 필요가 없죠.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클래스 내에는 클래스별로 또는 객체별로 그냥 컨디션 베리어블이 한 개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웨이트와 노티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브리치 안센이 제안했던 건 모니터하고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걸 다들 추가했는데 원래 이제 브리치 안센이 제안했던 그 모니터에 대한 컨셉은 사실은 이런 식의 스타일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쓰는 시절이고 C 랭귀지로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랭귀지에다가 맞춰서 거기다가 변형을 추가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C 랭귀지 스타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자바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자바에 쓰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브리치 안센이 제안했던 모니터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마치 클래스라고 하듯이 이거는 모니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이 속에 있는 이 프로시저들은 서로 중심패스 진행하고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 속에 이렇게 뭐 어카운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 변수를 이제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컨디션 변수는 컨디션하고 이름 쭉 나열을 하면 컨디션 베리어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 개만 생각하게 되겠고 왜냐면 여기서 한 개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필요하면 앞에 선언한 컨디션 변수에다가 웨이트 해주고 여기다 시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바에서는 네트워크는 아니면 정말 속에 있는 함수의 일부분, 저기 프로그램 일부분에다가 블록에다가 스위커나 이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아예 그 클래스를 통째로해서 그냥 모니터를 생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나 이런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이런 기능들이 그렇게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 걸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만든 거죠. 자바는 알다시피 한 20년 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무텍스, 세마포, 컨디션 변수들을 어떻게 운영체제에서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코드는 이제 책에는 있는데 이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 뮤텍스마다에 대해서 고유한 어떤 뭐 아이디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테고 그거에 대해서 납품을 하면 현재 그 뮤텍스가 현재 납된 상태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직접하게 처리해주고 이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처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면 앞에 그 뮤텍스나 세마포에 대한 그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소스 코드는 거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뭐 스레드라든지 문맥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했는데 생각하기가 뮤텍스나 세마포 부분은 읽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4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뮤텍스가 있는 걸로 어쨌든 뮤텍스가 필요하면 뮤텍스를 생성을 합니다. 뮤텍스 크리에이터가 되겠고 리턴 밸류가 뮤텍스에 대한 보유한 아이디가 번호가 기재되게 되면 그 번호를 갖고 이 파라미터를 따라 적어서 뮤텍스 락, 뮤텍스 끝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락킹을 시도를 했는데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거냐 아니면 락킹에 성공하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일단 다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락킹에 들어가서 조건 만족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면 끝날 수는 그냥 나가면 되겠고요. 트라이 락은 일단 락킹을 시도를 해보고 락킹이 되면 평가해서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락킹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일단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다시 락킹 시도해보고 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마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에서는 그러니까 뮤텍스는 생성을 하면 무조건 디폴트 상태가 끝난 상태죠. 세마포는 생성하게 되면 초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초기 값을 줍니다. 초기 값이 얼마짜리인 세마포를 생성하시오.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턴 밸류는 세마포 아이디가 결정하고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터 시그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세마포 값이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샘 밸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요. 미리 얘기하면 요 다음 챕터에 가면서 이제 다시 우리 P4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컨디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 변수를 생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웨이터와 시그널을 씁니다. 컨디션 변수에 꼭 찾아보면 웨이터가 어떻게 해요? 이게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거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자바에서 보면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면 심크로나이즈 속에 이제 웨이트를 했습니다. 웨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쨌든 자바 컴파일러는 이것을 적절하게 이제 자바에서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그 스레드 부분은 역시 이제 운영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절한 스레드를 생성해서 제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를 하게 되면 운영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뮤텍스 기능을 쓸 겁니다. 틀림없이 컴파일하면서 뮤텍스를 여기다가 다시 끼워넣겠죠. 웨이트를 하게 되면 운영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디션 베리어블 기능을 여기다가 끼워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실행을 해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뭔가 뮤텍스라는 합체를 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걸 중심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서드에 매핑되어 있는 어떤 뮤텍스라는 합체하고 들어오도록 처리를 했겠죠.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되면 아직 저 뮤텍스는 합체되어 있는 상태이죠. 웨이트에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스레드가 이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뮤텍스가 락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웨이트를 하고 있으면 그냥 웨이트한테 빠져버리면 이미 여기서는 뮤텍스 락킹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또 다른 스레드는 이게 뮤텍스를 다시 락킹하려고 하는데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웨이트를 하는 시점에 반드시 내가 앞에 락킹했던 뮤텍스를 대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다른 스레드가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의 웨이트에는 반드시 내가 대상이 되는 그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웨이트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미 내가 락한 뮤텍스를 배제해주는 기능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웨이트에 보게 되면 파라미터로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바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할 때는 보면 적절한 컨디션 베리어블들을 갖고 사용할 텐데 그 현재 아까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소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뮤텍스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 왜 이렇게 왜죠? 두 번째 파라미터로 뮤텍스가 왜 끼어있지? 이런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은 반드시 뮤텍스하고 세트로 사용해야 됩니다. 뮤텍스를 락킹을 해놓고 코드를 실행하다가 웨이트하게 되면 그 뮤텍스를 게재 전자가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그널에 의해서 뛰어나게 되면 다시 진행되어 있는 그 뮤텍스가 다시 락킹이 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피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되겠고 이게 이제 그냥 막 임의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이미 표준에 있는 국제 표준에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그게 대응시키면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코식스라는 표준이 있죠. 이게 이제 운영 체제하고 상관없이 어떤 OS든지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표준을 정한 겁니다. 포터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표준에 맞게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이 표준을 제공해주는 운영체제는 어디서나 컴파일러나 실행되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뮤텍스 관련된 것이 아까 뮤텍스 생성하는 것은 이건 이제 코식스의 스레드 패키지입니다. P스레드라고 그러는데 P스레드가 뮤텍스 이미 이게 이제 뮤텍스를 생성한 작업입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한다고 인트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뮤텍스 타입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는 겁니다. 즉 앞에 쓰는 한 뮤텍스 타입의 변수가 하나가 있고 거의 추소를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적절한 것을 초기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뮤텍스에서 언락킹 뷰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기능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애트리뷰트는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어티 시딩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이제 복잡한 얘기 때문에 이상 설명 안 하는데 그래서 뮤텍스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케줄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파라미터 연습을 있는데 잘 모르면 그냥 널 포인트를 내면 그냥 디폴트를 쓰겠다고 하면 널 포인트를 넣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뮤텍스에 대한 주소가 들어와서 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락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컨디션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P스레드 컨디션 이디터 함수가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어떤 컨디션 타입의 베리어블에 대한 추소를 갖고 오게 됐고 여기 필요하면 애트리뷰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컨디션 웨이트가 있고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웨이트에 보면 컨디션 베리어블 말고도 뮤텍스 하나 끼워 있죠. 뮤텍스가 왜 끼워있냐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뮤텍스는 주로 보면 이제 스레드 아까 P스레드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거였고 그냥 프로세스들 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세모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책에 보면 도로에다 써놨는데 이게 이제 포식스 표준이면서 이전에 이제 뭐 무슨 유닉스 하는 버전 중에 시스템 5라고 하는 버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이제 기능을 넣고 이게 이제 표준을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프로세스들 간에 사용하는 썼는데 세마포는 본 것처럼 세마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웨이트와 시그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셈 오피라고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표준에서는.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이제 세마포를 이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일단 세마포를 만드는 작업이 세마포 캐시입니다. 캐시 되겠고
여기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세마포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뮤텍스는 한 개의 프로세스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내에 전혀 변수로 딱 그 뮤텍스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그 스레더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고 하면 공유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그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세마포를 쓰고 싶은데 이 세마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프로세스 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뮤텍스는 한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내의 전혀 변수를 생각하면 스레드를 다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프로세스를 가는 공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마다에 대해서 고유한 키를 하나 지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키를 갖고 찾으면 같은 세마포를 찾아내는 거죠. 그 키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키를 적절하게 이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키에 해당하는 세마포를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옵션을 생성을 하고 이미 있는 거면 찾아서 그 아이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턴 되는 값이 아이디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함수를 여러분들 쓸 일이 있을까 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번 세마포를 만들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세마포 3개, 세마포 10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개짜리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를 생성해서 리턴하게 되면 결국 세마포 그룹에 대한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세마포 그룹에 대한 아이디가 되겠고 그 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인덱스 0번, 1번, 2번 번호를 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샘플에서는 되는 것이 세마포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아이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세마포에 대해서 웨이트나 시그널을 하게 될 텐데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세마포 값을 1만큼 줄여주는 거죠. 시그널은 1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MOP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팅 함수에서는 특정 세마포 그룹 아이디죠. 세마포 그룹 아이디, 앞서 만들어진 세마포 그룹 아이디를 사용해 두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한 개에 네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구조체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인덱스 0번에 대해서는 1만큼 더해주고 인덱스 1번에 대해서는 1만큼 빼주고 이걸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물론 보통은 그냥 특정한 거 한 개에 대해서만 1만큼 더해주거나 1만큼 빼주거나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세마포를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막 그 값을 줄여주거나 뭐 이렇게 더해주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구조체를 여러 개를 배열로 갖고 있게 되겠고 여기서는 몇 개다라고 배열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한 개는 아까 이렇게 말했던 N개 중에서 0번에 대해서는 플러스 1, 1번에 대해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세마포는 그냥 한 번에 한 개만 쓰면 되는 거지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왜 있을까 하는 궁금적인 생각이 있는데 데들락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이 필요해집니다. 그때가 다